네,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따라 나온다, 귀결이다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귀결이 된다든가 A로부터 B가 따라 나온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는 A가 참인 모든 케이스에 B가 참이다, 거짓인 경우가 없다가 이제 따라 나온다의 의미라고 했는데, 논증의 입장으로 본다면 따라 나온다는 거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이고, 실제 그 논증의 관계로 한번 봤을 때는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이제 결론, 그러니까 전제로 A가 사용되고 결론으로 B가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을 때 A로부터 B가 따라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은 A라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A2, A3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가 있을 수 있겠죠. 유한하게. 유한한 이 전제들로부터 B가 따라 나오는 그런 관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종류의 논증은 타당하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valid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참이다, 다른 말로는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 혹은 전제가, 이건 다시 적어야 되겠네요.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모든 경우, 그리고 반드시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논증이 타당하다, 마땅하다. 우리 책에는 번역어를 마땅하다라고 적어가지고 마땅하다도 알려드리는 건데, 보통 논리학 교재를 보시면 다 타당하다라고 할 거예요.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논증이 이제 부당한 게 되겠죠. 부당하다라고 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invalid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못 마땅하다, 우리 책에서는 못 마땅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제가 뭐 알려드리는 거고, 논리학 교재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제들이 모두 참인 그런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라면 그 논증은 이제 타당해지는 건데, 그렇다면 부당하다는 거는 모든 경우에,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당하다라는 게 될 거고요. 부당한 논증이라고 한다면 부당한 논증의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겠죠. 부당한 논증의 결론은 전제의 귀결이 또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반드시 개념으로 보시더라도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그런 경우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 부당하다, 못마땅하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중간 과제 이 문제를 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논증이 타당하다라는 이 개념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조금 나오기는 할 텐데, 타당성 개념은 학기 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올바른 논증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귀납에 대한 것도 있고, 아마도 논증이라고 우리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연역은 반드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올바른 논증에서 이제 귀납 파트를 좀 뺀다고 하고 연역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다음 주에 할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연역 논증에서 올바른 논증으로 한다면 이제 건전한 논증과 타당한 논증으로 좀 나뉘고 있거든요. 건전한 논증은 타당하면서 전제가 이제 참인 그런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연역에서 타당한 논증이 좀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논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꼭 전제가 참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제가 꼭 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우고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전제로 쓰고, 전제 1번이고 전제 2번이고 결론을 아직 적진 않았는데, 결론이 만약에 A라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얻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떤 논증이 그 전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결론으로 A라는 문장을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으면 이 논증은 이제 타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 전제가 모두 참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 한번 찾아보니까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케이스에 A가 어떤
진리값을 가지냐 한번 보니까 여기는 참,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참인 그런 케이스에서 전제가 참인 모든 케이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제 두 가지가 참인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참밖에 없죠.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 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타당한 게 됩니다. 타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는데 조금 다른 케이스로 한번 가서 결론이 만약에 B였다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라고 한다면은 진리표는 참거가 되겠죠. 여기 B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제가 참인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결론을 보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어야지 타당한 건데 여기 있으니까 케이스는 여기 하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 그 거짓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논증 그러니까 A이거나 B와 B가 거짓이다를 전제로 하고 결론을 B로 하고 있는 이 논증은 이제 부당하다, 못마땅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이런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A, B 두 가지 케이스로 해야 되겠네요. 참 3호부터 이제 B가 나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거를 전제로 지금 쓴다고 해볼게요. 이걸 전제로 쓰고 이걸 결론으로 쓰는 그런 논증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면은 A이고 A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는 A의 진리값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A가 거짓이다 라는 거는 여기니까 이제 이게 거짓 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고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이 전체 문장은 또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A가 참이고 요건 거짓이니까 또 거짓, 여기도 거짓, 그리고 여기 거짓 있으니까 전체 진리값은 이게 거짓이 됩니다. 전체가 전제에 해당하는 논증의 전제가 아예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상황에서 이 결론은 B니까 참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는 그러면은 요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결론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아무거나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런 종류의 논증은 타당한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타당성에 대한 규정을 보자면은 전제가 참인 모든 케이스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없다거나 전제가 참인 모든 케이스에 결론이 참이다.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반드시 결론이 참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 논증이 타당하다라는 것의 규정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없다는 말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증은 이 문장을 전제로 하고 이 문장을 결론으로 하고 있는 이 논증은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경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전제가 거짓인 타당한 논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제가 거짓인 타당한 논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그 결론이 이제 거짓인 경우가 있는 거죠. 분명히 논증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결론이 거짓인 그런 케이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이면 B다, A다, 그래서 B다 이런 논증이 있다고 한번 보실 때 이 B가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A면 B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A 그러므로 B라는 이 논증 자체는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B가 반드시 참이잖아요. 근데 이 논증 틀을 따르는 건데 B가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면은 이 전제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거짓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당한 논증인데 결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전제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의 전제가 거짓일 수 있다. 그런 케이스들을 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논증이 타당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제대로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할 때는 전제가 거짓인 그런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가
이해가 되겠죠. 전제에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항상 참일 필요는 없다.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타당성 개념이고, 다음 주 시간에 이 얘기는 계속 할 테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로 바로 들어가서요. 이제 할 거는 이제 반드시와 어쩌다라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논리학 교재 같은 거를 보시면은 반드시 어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논리적 참이라는 표현, 뭐 우연적 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연적 참이나 우연적 거짓이나 어떻게 좀 구별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논리적 참, 항진 문장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진, 항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논리적 참, 논리적 거짓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연형 그 논증 중에서는 그 문장들 중에서는 보통 반드시 문장, 뭐 필요 문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 논리적 참이라고 말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아닌 문장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쩌다 참말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 같은 거를 그려보시면은 진리표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A, B라고 하면은 이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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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T, F, F 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A와 B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되고, C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면 또 16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더 많아지게 될 텐데, 반드시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A or not A, 기호를 좀 쓸게요. A or not A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은 이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전부 다 이제 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 문장이나 뭐 반드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경우든지 무조건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장을 반드시 문장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쓰죠. 요거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요. 이런 문장 A이고 A가 거짓이다 같은 문장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거짓인 진리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짓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거짓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위 문장이라고 돼 있죠. 항위. 그래서 뭐 반드시 거짓이다, 항상 거짓이다 해서 항상 허위다 해서 항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참 혹은 논리적 참, 항상 참,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진리인 항진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문장들이 항상 참, 모든 경우에 참인 건 아니잖아요. A라는 문장을 뭐 이순신이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참인 케이스가 있고 거짓인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 아닌 그런 문장들은 다 우연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문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문장이 어쩌다 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여기 거짓인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참인 문장은 당연히 어쩌다 거짓인 문장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을 나눈다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적 참이라고 하면은 또한 뭐 우연적 거짓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쩌다 참말, 우연적 참말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참이지만 거짓인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실 세계라는 표현이 좀 되게 애매하죠. 뭐라고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필연 문장이나 반드시 문장, 항진 문장이나 항의 문장이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우연 문장으로 좀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세종대왕이 혼자서 한글을 창제하긴 했죠.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게 아니라 뭐 집현전 학자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창제한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케이스에는 거짓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이제 우연적인 문장이 되는 거고, 이순신은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라는 게 그 뭐 이성계처럼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듯이 이순신이 그 임진왜란 그 시기에 뭐 나라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새 왕조를 세울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거짓이겠지만 참인 케이스도 이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연적 거짓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연적 참이라고 하는데, 우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을 고려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 문장은 반드시 문장, 필연 문장, 논리적 참이 아니다. 항진 문장도 항의 문장도 아니다. 그런 게 우연적인 문장이다. 뭐 그렇게 해서 문장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좀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와 어쩌다라고 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데, 반드시 참말, 항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문장, X이거나 not X 뭐 이런 종류의 문장이고, 반드시 거짓말, 항의 문장은 X이고 not X 뭐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항진 문장 반드시 참말은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어떤 케이스든지 무조건 참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거짓말 항의 문장은 어떤 케이스든지 거짓이 되는 케이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다른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X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Y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X와 Y가 서로 다른 문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X는 뭐 이순신이 조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라는 게 될 수가 있고, Y는 뭐 펭수는 펭귄이다, 뭐 이런 서로 다른 문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둘 다 동일한 진리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와 Y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 두 문장의 진리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치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 부분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호로 좀 적자면은 A이고 not A다 라는 거 밑에도 이렇게 있죠. 여기서 X와 Y의 각 문장에 들어가는 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이순신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라는 문장이 되고, Y는 뭐 펭수는 펭귄이다 라는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X와 Y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좀 여길 수가 있을 텐데, 최소한 논리학이나 우리 수업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 수업에서 할 때는 그 문장의 각 두 문장이 어떤 경우든 간에 진리값이 같으면은 그 두 문장은 이제 의미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두 문장의 진리값이 모든 경우에 다 같다고 하더라도 좀 일상적으로 좀 깊이 있는 의미론을 고려를 할 때는 그 두 문장의 의미가 이제 같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많을 텐데, 두 문장의 의미가 같으면서 진리값이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좀 찾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좀 거칠게 좀 넓은 의미에서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렇게 모든 경우에 문장의 진리값이 서로 같다고 한다면 그 두 문장은 뜻이 같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컨벤션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와 Y에 들어오는 문장이 조금 다를지라도 형식상으로, 논리 형식상으로 같은 종류의 문장 형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뜻이 같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참 문장이잖아요. 이 반드시 참 문장들은 전혀 다른 형식인데, 모든 경우에 이제 그 진리값이 이제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여러분들이 좀 다른 케이스도 아마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A이거나 기호로 좀 급하니까 적도록 할게요. 이고 B이거나 not B, 뭐 이런 문장들, 요런 문장도 요거하고는 요거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이 문장은. 근데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이게 무조건 참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참이고 이게 무조건 참이니까 이 전체 문장도 무조건 참이겠죠. 이렇게 복잡성이 다른 문장일지라도 모든 경우에 이제 진리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문장이 다 뜻이 같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논리적 참이고, 이 세 가지 문장이 전부 다 논리적 참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도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항상 거짓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와 Y에 서로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 다 집어넣어질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이제 논리적 거짓으로서 뜻이 같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뭐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요런 문장이 형식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A라는 문장도 있고, 진리표를 그려보면 이것도 항상 거짓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이 전부 다 이제 뜻이 같다 라고 여긴다는 거, 그 정도까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보면은 X는 참이고 X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게 그 강의 시작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건데, X는 참이고 X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다 이제 거짓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P라는 거는 아무 문장이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장이 됐든 간에 그거는 참이거나 거짓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화살표가 이제 따라 나온다라는 표현이었죠.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이제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게 제대로 따라 나온다를 제대로 적은 거라면은 이런 논증, 그러니까 기억을 전제로 하고 니은을 결론으로 하는 논증이 타당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땅한 논증, 타당한 논증 동일한 의미라고 했어요. 마땅한 논증이자 타당한 논증이고, 그리고 전제로부터 P라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근데 여기 P라는 거는 어떤 문장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종류의 문장이 나오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이 또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논리 규칙으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한 거고요. X이고 X가 거짓이다 라는 문장, 그러니까 항상 거짓인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를 전제로 사용해 가지고 아무 문장이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논리학에서는 보통 최소한 직관주의나 고전주의 논리라고 하는 그 체계에서는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X falso quadlibet, X contradiction의 quadlibet 이렇게 라틴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from이라는 뜻이고 거짓으로부터는 어떠한 문장이든 따라 나온다. 이거는 모순으로부터는 어떠한 문장이든 따라 나온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 철학으로 넘어가면은 principle of explo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폭발 원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인 문장으로부터는 어떠한 문장이든지 이끌어져 나온다. 그런 식으로 쓰는 규칙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중간고사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규칙으로 여러분들한테 쓰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시면은 결론이 반드시 참인 그런 케이스죠. X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결론이 반드시 참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으면 타당하잖아요. 여기서는 앞쪽에서는 전제가 참인 케이스가 전혀 없는 거였고, 뒤에서는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전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보시면은 어떤 논증을 보실 때 전제에 참인 케이스가 없는, 그러니까 전제가 항의 문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땅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결론에 항진 문장, 결론이 항상 참인 문장이 온다, 그렇다면 그 논증은 또 마땅하고 타당한 그런 논증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논증의 구조 계속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나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연습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중간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고사에도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컨벤션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반드시 참말을 T0라고 적을 것이고, 어쩌다 참말을 T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짓말은 F0, 어쩌다 거짓말은 그냥 F라고 적을 거고요.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문장은 P라고 적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T0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뭐냐면은, A라는 문장이 있는데 A라는 문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T0라고 적으면은 A라는 그 문장, 어떤 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장은 참값밖에 안 가진다. 어떤 경우라도 다 참값만 가진다 라고 하는 걸 T0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T0이고 F라고 적으면은 A이고 B라는 종류의 문장인데, 이런 종류의 문장인데 지금 T0 부분이 A잖아요. 그러니까 A는 참값밖에 안 가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B자리가 F잖아요. B자리가 F인데 우연적인 거짓인 문장이죠. 우연적 거짓이라는 거는 B가 참인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F인 경우 그리고 T인 경우가 있어야겠죠. 이런 케이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A는 항상 참인 그런 케이스, T0니까 참인 케이스가 되고, B는 지금 이 경우에는 현실 세계가 거짓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고려하고 있는 케이스는 B가 거짓인 케이스, 근데 B가 참인 다른 케이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은,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T0이고 F이다 라는 문장의 진리표는 여기가 되겠죠.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데, 이 문장의 진리값은 F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고 문장의 진리값이 F인데, 이 F가 참인 그런 케이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어쩌다 거짓인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그 시험 문제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의 진리값을 찾으시오 라고 나오니까, 이 문장이 요거를 뜻한다. 그러니까 T0라고 하는 거는 A자리에 진리값이 전부 다 T인 케이스밖에 없는 거, 그리고 F라고 이렇게 적었다면 이거는 이제 거짓이면서 참인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요건 F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문장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모든 경우에 거짓밖에 안 되잖아요. 이고 문장이 거짓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F0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식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진리 값을 그대로 아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죠. 근데 여기 거짓이 있네요. 그래서 거짓인데 이 거짓이 어쩌다 거짓이잖아요. 그 우연적인 거짓이기 때문에 우연적인 참인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문장의 진리값은 그냥 우연적인 거짓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다. 이거나라고 하면은 반드시 참이거나 거짓이죠. 근데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잖아요. 근데 여기 반드시 참이 하나 있죠. 이거나 문장에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참이니까 반드시 참이 있는데 반드시 참이라는 거는 어떤 케이스든지 전부 다 참이니까 이 문장은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이면이 나온다.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짓인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인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딱 그거네요. 전제가 참인 케이스밖에 없는데 결론이 거짓이에요. 근데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인데 이거는 우연적인 거짓이죠. 우연적인 거짓이라는 거는 우선 이 문장은 거짓은 거짓인데 결론이 참인 케이스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겠죠. 근데 결론이 참이 되면은 전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적인 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거짓이 아니라 그냥 우연적인 거짓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대한 참값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표를 그리시든가 아니면은 이면 이거나 이고 문장의 그 특징을 보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부터는 뭐 그 예시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약간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어보면 반드시 참말 t에 대해서 x이고 t는 와 x는 뜻이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x이고 t0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x라는 문장이 하나 있으면 b라는 문장이 있는데 b라는 문장의 진리값이 지금 이거를 B라고 보시면 되겠죠. B라는 문장의 진리값이 참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거를 대표하는 문장으로 T0로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 문장은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데 이게 거짓이니까 여기에 참이고 거짓이 되는 거고 X가 또 참이고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이제 뜻이 같은 그런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거도 보시면은 X이거나 T제는 반드시 참말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말씀드렸죠. 이거나 문장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데 이건 T제로가 참인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이게 무조건 참인 케이스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보시면은 X이거나 F0라고 하는 건데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에요 참이고 아닌 경우니까 이제 거짓이 될 거고 X는 참 거짓이죠. 그래서 두 경우가 진리표가 같으니까 이게 뜻이 같다고 할 수 있고 T0이고 F0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인데 계속 거짓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돼서 항위 문장, 반드시 거짓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절은 이면 앞뒤 바꿈 대우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면 문장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X이면 Y라는 이 문장을 문장과 이제 동치가 되는 문장을 하나 찾아보시면은 Y가 거짓이면 X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이끌기를 한번 해보시면 X이면 Y다 따라서 Y가 거짓이면 X는 거짓이다 라는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끌기를 하는 그 방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전제로 하나 쓰고 있을 때 결론이 이거니까 이면 문장이잖아요. 이면 문장이면은 Y가 거짓이다 라는 거를 가정해서 X는 거짓이다를 이끌어내서 이면 너를 하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면 넣기 시작이 이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X는 거짓이다를 가정을 하시면은 X이면 Y가 있으니까 여기에 뒤로이면 없어요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Y는 거짓이다를 쓰면은 X는 거짓이다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X는 거짓이다를 얻었으니까 2, 3에서 이면 너를 하시면 Y가 거짓이면 X는 거짓이다 라는 대우규칙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우규칙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축약을 해서 이면 앞뒤 바꿈을 차근차근 이끌기에 바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쪽에서는 X이면 Y다 에서 대우규칙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반대 관계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제로
x가 거짓이면 y가 거짓이면 x는 거짓이다로부터 x이면 y다를 이끌어내는 건데, 마찬가지로 x를 가정해가지고 d로이면 없애 하시면 y가 이렇게 나오겠죠. y가 나오니까 이면 너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시면은 예시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차근차근 이끌기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거나 이거나 문장이죠. 육식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하가 동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면 문장이네요. 그는 인간의 동물을 착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 이면이고 여기 부정어가 하나씩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하가 3번 지하가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면에 부정어가 있는 거고, 그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지 않는다. 부정어가 또 있고요. 4번 지하가 육식주의에 반대한다면 이면 문장이고요. 그는 동물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지하는 동물 권리를 인정한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2번과 3번에 이면 이어를 하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동일하잖아요. 이 부분이 동일하니까 지하가 동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5에 이면 앞뒤 바꾸어를 하면 않는다니까 그는 지하가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면 지하는 동물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문장이 밑에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거고, 1과 1을 보시면은 지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거나 육식주의를 반대한다 이거나 문장이고, 6번은 지하가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 이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4번은 육식주의를 반대한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동물 권리를 인정한다 라는 것과 여기도 동물 권리를 인정한다, 두 가지 이제 이면 문장의 결론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를 쓰시면은 지하는 동물 권리를 인정한다 라는 결론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면 앞뒤 바꾸어를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차근차근 이끌기로 예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습 문제 가러 가시면은 다음 문장을 이면 앞뒤 바꾸어 보라. 이거나 뭐와 거짓이다를 할 수 있거나 이거 뭐와 거짓이다를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뭐와 거짓이다 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책자 뒷장과 에듀클래스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뇌보안계획의 규칙들 모음으로 해가지고 올라져 있으니까 이거 뭐와 거짓, 이거나 뭐와 거짓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푸셔도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이 철수가 오늘 칭찬을 듣지 않는다면 철수는 어제 미리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읽지 않았다. 어떠하니까 이제 과거형이네요. 읽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앞쪽으로 부정어로 듣지 않는다면 철수가 어제 미리 책을 읽지 않았었다. 뭐 그런 게 나올 거고, 5번이 좀 복잡하죠. 만일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거나 이거나 문장이고요. 부정어고 이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면 부정어고, 나는 태극기가 자랑스럽지 않으며 이거 문장이고요.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A가 거짓 이거나 B가 거짓 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 이면 밑에다가 적을게요. 자유로운, 정의로운, 그리고 다 다른 문장이죠. 다 다른 문장이니까 C가 거짓 이고 D가 거짓이다 이런 형식의 문장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의 문장인데, 이거를 이제 이면 앞뒤 바꿈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장이 거짓이고, 이 문장이 거짓이면 요 문장이 거짓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C가 거짓이고 D가 거짓이다가 거짓이면 A가 거짓이거나 B가 거짓이다가 거짓이다 이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씩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고모와 거짓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C가 거짓이고 D가 거짓이다가 거짓이다 라는 말은 C이거나 D이라는 것과 이제 동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면 A가 거짓이거나 B가 거짓이다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후건으로 그 뒷말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거나 뭐와 거짓이다를 하면은 A이고 B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나는 태극기가 자랑스럽거나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할 마음이 생긴다면 이 부분이고요. A이고 B는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라는 게 이제 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다에 2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왜냐하면 문제이고 따라서와 왜냐하면 문제도 중간고사나 중간과제로 무조건 나가니까 이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우리는 타자를 환대하거나 배려한다. A이거나 B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타자를 환대한다면 A이면 우리는 착하다. C. 우리가 타자를 배려한다면 B이면 우리는 약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D가 될 테고요. 우리가 착하지 않다면 착하지 않다라는 거는 C네요. C가 거짓이면, C가 거짓이면 우리는 약자에게 상처를 준다. 여기 D가 거짓이다네요. 우리가 착하지 않다면 C가 거짓이면 약자에게 상처를 준다니까 D가 거짓이다. D가 거짓인 게 아니라 그냥 D가 되겠네요. D이다가 나오고, 우리는 착하지 않거나 평등하다니까 C가 거짓 이거나 평등하다는 없죠. 평등하다가 없으니까 그냥 E가 될 거고요. 따라서 환대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환대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은 F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C가 거짓이면 D는 D가 거짓이면 C라는 문장하고 동치가 되죠. 이 문장은 요 문장하고 동치가 되죠. 뒤로이면 없애, 그리고 이면 앞뒤 바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면 C다가 나오고 B면 D가 거짓이다인데, 여기 D가 거짓이면은 C다 나오니까 이면 있기를 하시면은 B면 C다를 또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A면 C, B면 C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A거나 B가 있고 A면 C, B면 C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를 하시면은 여기 C라는 거를 그냥 얻을 수가 있죠. C를 그냥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C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C가 거짓이거나 E니까 여기에 C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없앨라 하시면 E를 또 얻을 수가 있죠. E를 얻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F니까 우리에게 왜냐하면 다음에 필요한 거는 E이면 F라는 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E가 뭐냐면은 우리가 평등하면 환대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게 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평등하다면 우리는 환대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라의 2번은 차근차근 이끌기인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약간 답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시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